원희룡 후보가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참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원희룡 후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예. 때 이후부터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생각과 언어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때도 느닷없이 나타나서 백지화 선언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 두 번에 걸친 토론회를 보면 참 네. 네. 또 뭐 운동권 논쟁도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더 좌파냐 뭐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의 눈으로 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략 보면 이렇게 상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이라는 게 그 기본과 상식을 갖고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과 어법과 태도를 가지고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미 저는 전체로서 예. 대통령뿐만 아니 대통령은 이미 그렇게 됐고 예. 저 세력 전체가 예. 전체로서 이미 어떤 이 시대와 예. 미래와 또 정치라는 게 국민의 관심 있는 그런 걸 풀어가는 건데 그런 주류적 흐름에서는 이미 이탈을 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되든지 뭐 한동훈 후보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걸로 보여요. 그 실제로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어떤 미국 분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한국 총선에 관심 있는 미국 한국 정치에 한국 관심이 정치에 네, 총선 끝난 후에 예, 예. 그때 뭐 저한테 한두 가지를 이렇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실 때 이거 총선 직후니까 한 2달 전이겠네요. 예. 2달 거의 이제 3달 돼가네요. 미국 정치인들인가요? 예, 뭐 그 관심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봐서 제일 큰 질문이 그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온다 만다 이런 것도 없을 때였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올 것 같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될 것 같다 다음 당대표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결국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아주 흥미로운 댓글을 어제 봤는데 어떤 저기 TV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중 조금 더 정상에 가깝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워낙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일단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 안 차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말고 나머지 분들은 그 윤 대통령과 똑같이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대단히 정신을 차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꼼수를 피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지지층조차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가면 완전히 폭삭 망하겠구나 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을 그나마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봐야 더맨더머 아닙니까? 그게 그래봐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의 뜻하고 저는 최혜병 특검을 요리 피할까 조리 피할까 그 정도 차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싫어해서 한동훈이 될 것 같고 근데 한동훈이 돼서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제가 그냥 그때 농반 진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웃고 말 일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가령 이재명 대표 출마 기자회견 때 국민연금 관련한 그러니까 연금 개혁 관련한 그 예를 들면서 대표가 이런 게 너무 황당했다. 우리가 다 양보했는데 안 해버렸죠. 자기들이 연금 개혁 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손을 들어버려서 이거 뭐지? 이러고 또 하나는 협치 얘기를 하는데 여당이 뭘 하자고 해야 협치를 하지. 지난 이 정부 들어서고서 지금까지 여당이 뭘 하자고 한 게 없잖아요. 대통령이 하자고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좀 도와다오. 그런 게 이게 없죠. 일체 없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뭘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것이 어차피 없는 건데 네. 이런 상태에서 2년을 오고 총선을 친 건데 그러면은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라도 뭐를 해가자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될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과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드렸던 말씀에 제일 붙여서 이번 뭐 우리 전당대회도 있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상황이 이럴 때에는 네.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준비를 조속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준비는 이렇게 그래서 집권 준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네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시대가 바뀌어야 되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더 이렇게 잘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되고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네. 이게 그래도 믿고 기댈 세력이 있어야 하니까 네. 민주당조차도 넉넉히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어떻게 108석 여당을 설득할 것인가 그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변화의 시대에 예.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그런 뭐 설득으로 될 일 같으면은 네. 이미 됐겠죠. 근데 이미 대통령이나 그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정당도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 속에서의 원칙적인 문제 제기도 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그 동시에 우리는 그래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기가 오더라도 또 우리가 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빨리 갖춰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네. 우리도 사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저는 모르죠.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뭔가 뭐 하늘의 뜻이 있을지 네. 국민의 어떤 방식이 있을지 역사의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 여당은 네. 뭐 어떻게 변해 가겠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도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급변 사태에 따른 그러니까 급변 사태에 따른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저는 집권 꼭뭐 그런 플랜을 거를 가동시켜서 전제한다기보다도요. 예. 그런 뭐 그걸 다 떠나서 예. 무조건 집권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해야 지도부라고 된다. 봅니다.